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 제니입니다. 요즘에 엄청난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도 돈 넣어놓고 이자 좀 한번 챙겨볼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상품들이 거의 다 제2금융권에서 나오는 거여서 내 돈 괜찮나? 이거 이러다가 돈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? 망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제가 적금을 넣고 있던 그 저축은행이 망해서 돈이 한창 묶였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또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제2금융권에다가 가입을 할 때 뭘 알아보면 좋은지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의 저축은행 경험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제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었거든요. 그때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70에서 180만 원 정도였어요. 근데 또 이제 그때는 목표가 1000만 원 한번 모아봤으면 이게 되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당시에 83만 원 정도. 당시 제 월급의 2분의 1 정도 되는 그 큰 돈을 제가 이제 저금을 하려고 많은 곳들 이제 뒤져봤어요. 당시에 전일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금리가 되게 높은 걸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직장 내 막내였던 제가 주변에 이제 있는 우리 선배들까지 꼬셔서 다 같이 전일저축은행에 가서 적금을 가입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러고 몇 달 안 지났는데 그게 망했어요.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이었거든요. 와 저 당시에 저는 그 나이 때 제가 그렇게 많이 아끼면서 저금을 한 건데 이게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힘들었었고 또 거기다가 막내는 제가 선배들까지 데리고 가서 가입을 시킨 거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죄송하다 맨날 사과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때 이제 은행 앞에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상심한 모습으로 앉아서 막 문 닫혀 있는 그 은행 앞에 울고 계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. 근데 다행히 일단 저한테는 그 돈이 정말 큰 돈이었지만 숫자상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어서 크게 뭐 피해라는 건 없이 일단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. 물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.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은행 앞에서 앉아 계셨던, 많이 힘들어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넣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도 그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거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. 무조건 설마 에이 괜찮겠지. 그거 정말 위험한 마음이에요. 무조건 첫 번째 규칙은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. 5천만 원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될 팁은 원금 5천만 원이 아니에요.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5천만 원. 그 안에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최근에 7.2%짜리의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다 지킬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원금 한 4,800만 원 정도로 두시면 이자를 다 합쳐도 5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예금자 보호 안에서 5천만 원까지 돈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가입할 때 생각했던 뭐 7%, 8% 이런 약정 이율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. 약정 이율하고 예금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율 중에서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정해서 돌려준다라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당시 저는 내가 이자를 도대체 몇 퍼센트로 받은 건지 이런 거는 솔직히 따져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. 그냥 나중에 돈을 겨우 끝끝내 돌려받게 됐을 때 살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, 두 번째,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은행에 대해서 따져보고 안전성을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돈을 넣어놨던 건 전일저축은행이었는데 옛날엔 제가 뭐 이거는 BIS가 어쩐지 이런 걸 따져볼 생각조차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던 완전 재테크에 대해서 지읒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금리만 보고 가입을 했었는데 그 평가 지표에서 수치가 엄청나게 낮았었더라고요. 먼저 BIS는 8% 이상이 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법정 요구 기준인 5%에도 미치지 못했고 무려 마이너스 10%. 자, 그래서 뭘 보면 좋을까? BIS 고정 악성 부채, 요즘에 또
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말이 많죠. PF 대출 현황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총 자산 등을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사업 안내라고 있죠. 그 다음에 전자 공시, 정기 공시 클릭하시면 직접 내가 원하는 금고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. 지점에 금고를 조회해서 검색된 금고를 딱 클릭하시면 경영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자본 적정성 중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. 자, 이게 8% 이상이면은 적정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고요. 자산 건전성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. 이거는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데 8%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동성 비율 50% 이상 적정하고 100% 이상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수익성 총 자산 순이익률 1%에 가까우면 적정, 초과하면 우수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경영 실태 평가 등급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1등급이다 라고 하면 안심하고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등급 정도까지는 그나마 뭐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에 나오는 특판 상품들을 보니까 1등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.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신협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금융 소비자 보호 안내, 전자공시, 경영공시 들어가면 지점별로 검색이 돼요. 경영 등급 뭐 따져보실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저축은행도 역시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금융정보통계 시스템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. 여기서 비은행 중에 저축은행 클릭하시면 다양한 평가 항목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. 사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건 나잖아요. 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고 금리만 보고 혹해서 가입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서 저처럼 돈 때문에 돈이 묶여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또 공부해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